자, 오늘도 스맥다운 후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맥다운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렸죠. 그래서 캐나다 선수인 세미 제인이 오프닝으로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엄청난 환호가 나왔고 팬들은 다 같이 세미 제인의 챈트와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세미 제인을 반겨줍니다. 어느 정도였냐? 세미 제인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못할 정도로 고향 팬들이 세미 제인을 엄청나게 환호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세미 제인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고 이제 집에 와서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본인이 세나메이에서 반드시 통합 WWE 챔피언십 도전자가 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세미 제인이 마이크웍을 이어가는데 여기서 트릭 윌리엄스가 딱 나와요. 근데 트릭 윌리엄스가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웁대 트릭을 같이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트릭이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바로 야유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트릭은 마이크를 잡고 세미 제인에게 예전에 통합챔 도전 실패했던 거, 고향에서 실패했던 거를 얘기하면서 세미 제인을 자극했고, 세미 제인은 트릭과 자신은 레벨이 맞지 않는다 라는 말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데미안 프리스트가 나오는데 데미안 프리스트는 트릭에게 트릭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면서 트릭이 겁쟁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막 하는데, 트릭은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 같아? 하면서 갑자기 마이크를 냅다 세미 제인 머리에 마이크 샷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셋의 난투극이 벌어지죠. 그러고 나서 백스테이지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랜디 오튼이 이들의 난투극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 랜디 오튼은 바로 인터뷰를 통해서 올해는 자신의 해가 될 것이며 반드시 이번에 넘버원 컨텐더가 되어서 반드시 드류를 꺾을 거라는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 장면이 넘어가고 다음으로 US 챔피언십 오픈 챌린지가 열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도전자가 사전에 정해졌습니다. 바로 일리아 드라구노프. 백스테이지에서 둘이 이미 얘기를 해놨었죠. 그래서 둘이 이번에 재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 경기가 역시나 명경기로 만들어졌고, 최근 이렇게 US 챔피언십 경기들이 너무 고퀄리티로 나와서 이 경기 보는 눈이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 이 둘이 피지컬도 비슷해서 그런지 아주 치열하고 재밌게 나왔고, 일리아 드라구노프가 하드히팅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은 경기 퀄리티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늘 경기를 보면은 경기 중반쯤에 일리아 드라구노프와 카멜로 헤이즈가 서로 막 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확실히 그런 장면이 있어야 일리아 드라구노프가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멜로 헤이즈는 이렇게 꾸준하게 안정적인 경기력, 안정적인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게 정말 실력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제 기억으로는 NXT 때부터 포함해서 카멜로 헤이즈가 뭔가 실수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자세히 보면 있었겠지만 제 기억 속에는 NXT 때부터 카멜로 헤이즈가 뭔가 크게 실수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카멜로 헤이즈는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한 인재라는 생각이 들고, 트릭 윌리엄스의 웁대 트릭처럼 카멜로 헤이즈도 그런 유명한 챈트만 하나 생긴다면은 먼 미래에 언더독 시나리오를 쓸 수 있지 않을까. 다시 경기로 돌아와서 이 경기의 결과를 만든 사람은 바로 미즈였습니다. 바로 미즈가 일리아 드라구노프를 방해하면서 카멜로 헤이즈가 피니시를 썼고, 그렇게 카멜로 헤이즈가 방어를 했는데 카멜로 헤이즈가 밖에를 보니까 미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즈의 도움을 받아서 이긴 거에 약간 찝찝해하는 표정이 좀 있었고, 미즈는 너 내 덕분에 이겼네 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카멜로 헤이즈를 놀리기도 했죠.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봤을 때 이렇게 셋이 US 챔피언십을 갖고 대립을 할 것으로 보이고, 카멜로 헤이즈가 결국 끝까지 방어를 하면서 US 챔피언 강자가 될 때쯤에 트릭 윌리엄스와 대립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코디 로즈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마이클 콜이 코디 로즈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이콥 파투가 난입을 해요. 근데 이 경호원들이 파투를 막 말리려고 하니까 코디가 아니다, 괜찮다, 파투랑 좀 얘기 좀 하겠다 하면서 파투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파투는 본인의 타겟은 원래 코디가 아니라 드류였다고 하면서 코디는 맨날 영웅놀이 한다고 비난을 해요. 그리고 코디는 파투의 그런 욱하는 행동 때문에 지금 우리 둘의 경기가 타이틀전이 아니라 그냥 싱글 매치로 하게 됐다 하면서 파투를 비판하죠. 근데 파투는 이에 또 반박을 합니다. 아니 어차피 드류가 이길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뭔 소리야 라는 식으로 파투가 반박을 해요. 그러고 나서 파투는 본인은 자신을 아주 잘 통제한다면서 이제 코디와의 경기에 자신감을 드러내죠. 제가 볼 때는 둘의 서사가 아직 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입도가 높지는 않다. 하지만 경기는 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첼시 그린 대 제이드 카길.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제이드 카길이 이겼습니다. 아주 쉽게 이겼고, 그러고 나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조르딘 그레이스가 제이드 카길한테 나와도 붙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카길은 그냥 손키스를 날리고 그냥 나가버리죠. 제가 요즘 스맥다운 후토크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같은데 첼시 그린을 너무 쉽게 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첼시 그린이 이런 돌프 지글러 같은 포지션인 건 알겠는데 첼시 그린의 실력에 비해 그리고 전 위미스 US 챔피언인 거에 비해 너무 약하게 나온다. 다섯 번째 WWE 태그팀 챔피언십 와이어트 6 대 MFT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와이어트 6에는 덱스터 루미즈랑 조게이시가 나왔고 MFT에는 솔로시카와 타마통가가 나와요. 해서 이렇게 2대2 경기로 치열하게 진행이 되다가 결국에는 스테이블 대결이 돼버렸고 경기 막판에 탈라통가가 랜턴을 들고 다니면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 엉크라우디가 그거를 뺏으려고 했어요. 근데 솔로시코아가 엉크라우디한테 사모아 스파이크를 날리면서 결국엔 엉크라우디가 또 랜턴을 찾지 못했고 솔로시코아는 로프에 걸려있던 덱스터 루미즈한테 랜턴 샷을 날리면서 타마통가가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이들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고 제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대립이 지겨워서 사실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 딱 하나, 과거 언더테이커 항아리와 비교해보면은 저 랜턴의 귀중함이 너무 안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고 브레이와이엇의 영혼이 깃든 그런 물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엉크라우디가 그거를 찾고 싶은 절실함이 좀 덜 보이는 느낌? 절실함을 표현하긴 합니다. 안돼 이런 거는 보이는데 좀 약해. 본인의 형을 상징하는 그런 물품을 누군가 뺏어갔다면은 저는 진짜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근데 엉크라우디는 좀 뭔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시코아가 그거를 뺏어서 들고 다니는데 엉크라우디가 빨리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이런 부분이 이 대립의 문제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스테이지 장면, 여기서 갑자기 AJ 스타일스와 신스케 나카무라가 만나서 세러데이 나이 메인 이벤트 경기 확정을 짓습니다. 니갈디스가 이 경기를 승낙해줬고 신스케 나카무라는 AJ 스타일스한테 너가 경이로운 존재임을 나와 경기에서 증명을 하라는 식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급조 경기가 생겨요. 그리고 여섯 번째 싱글 매치 네이탄 프레이저 대 자니 가라가노의 경기. 일단 경기 얘기하기 전에 이 자니 가라가노의 등장음악 너무 안 어울려요. 원래 썼던 명곡을 버린 것도 좀 그런데 이 새로운 테마가 안 어울리기까지 하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아무튼 이 경기 얘기를 좀 해보면은 경기는 아주 재밌게 흘러갔습니다. 경기 막판에 캔디스 르레가 방해를 했는데 여기서 엑시엄이 캔디스 르레한테 마스크를 갑자기 씌워버려요. 그러면서 앞이 안 보이게 한 다음에 막 허둥지둥 되는 캔디스 르레의 모습이 있었고, 그러다가 남편이 캔디스 르레의 마스크를 벗겨주려다가 캔디스 르레는 네이타 프레이저인 줄 알고 그냥 공격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남편이 공격을 당하고 그 틈을 타서 네이탄이 경기를 가져가 버리죠. 그렇게 네이탄 프레이저가 자니 가라가노를 이기게 됐고, 그러고 나서 경기가 끝나고 나서 프렉시엄이 자니 가라가노를 비웃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캔디스 르레가 엑시엄이 들고 있던 마스크를 훔쳐가요. 근데 제가 볼 땐 이 스토리도 좀 애매합니다. 저 마스크가 엑시엄한테 아주 소중한 단 하나뿐인 마스크면은 훔쳐갔을 때에 엑시엄 큰일 났다 이런 게 좀 생기는데, 엑시엄은 마스크가 많아요. 마스크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엑시엄의 마스크를 훔쳐가니까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일곱 번째 통합 WWE 챔피언 드루 맥킨타이어의 세그먼트가 있었고, 드루는 나와서 캐나다 팬들 조롱을 하다가 이번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에서 도전자를 가리는 그 경기에 출전하는 4명을 한 명씩 언급하면서 누구는 조롱하고 뭐 누구는 그냥 언급 정도만 하고, 그러면서 본인은 누가 이겨도 큰 상관없다, 어차피 내가 이길 거니까 라는 식의 자신감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경기로 넘어가는데 위민스 태그팀 챔피언십 넘버원 컨텐더 트리플 스렛 매치. 이긴 승리팀은 놀랍게도 줄리아와 키아나 제임스였습니다. 한마디로 키아나 제임스가 승리를 주워 먹었어요. 근데 이 위민스 태그팀 디비전이 진짜 심각한 게, 제가 매주 말씀드리지만 반응이 너무 없어요. 이 샬럿 알렉사 말고는 줄리아, 키아나 제임스 등장할 때, 나이아 잭스, 래시 레전드 등장할 때 야유조차 없습니다. 솔직히 악역이 더 쉽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냥 나쁜 행동을 하면은 야유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위미스 악역들이 좀 더 악한 모습들을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보여줘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백스테이지 장면으로 세미 제인과 데미안 프리스트의 신경전이 있었고, 데미안 프리스트는 경기장으로 나갔고 세미 제인은 드루 맥킨타이어를 발견하고 다가가는데 여기서 냅다 갑자기 따귀를 그냥 겁나 세게 때려요. 진짜 드루가 엄청 아파 보이더라고. 그 앞서 세그먼트에서 드루 맥킨타이어가 캐나다 팬들을 조롱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이 얘기인데, 알겠는데 너무 세게 때리더라.
그러면서 마지막 메인 이벤트 경기 데미안 프리스트 대 트릭 윌리엄스의 경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세미 제인에 의해 DQ로 트릭이 이기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DQ 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경기 중에 세미 제인이 등장을 하면서 링사이드를 어슬렁거렸고 여기서 트릭이 데미안 프리스트를 세미 제인 쪽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세미 제인이 이거에 화가 나서 트릭을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경기가 DQ로 끝이 난 거죠. 그러고 나서 데미안은 화가 나서 세미 제인한테 막 뭐라 하면서 결국에는 데미안, 트릭, 세미의 난투극이 벌어지고 이 난투극의 생존자가 트릭으로 끝날 때쯤에 랜디 오튼이 나와서 트릭에게 RKO를 날렸고요. 그러고 나서 세미 제인과 랜디 오튼이 신경전을 잠깐 벌이다가 랜디 오튼이 바로 세미 제인한테 RKO를 하면서 이번 스맥다운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이번 스맥다운이 끝이 났고 아무래도 세나메이 전 스맥다운이기 때문에 세나메이와 관련된 그런 스토리가 좀 많이 나왔고 여전히 US 챔피언십 오픈 챌린지가 스맥다운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